안녕하세요, 스튜디오 20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장은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이쁜 마당뷰를 가지고 있는 2층 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 순창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층은 방 3칸, 그리고 주방, 보조주방, 현관, 그리고 화장실 2칸,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방 2칸과 드레스룸, 화장실, 그리고 넓은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부부와 딸 2분, 아드님 이렇게 5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요구사항이 3가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택이다 보니까 이 누수와 단열 부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주방 구조의 개선인데 이 거실 쪽을 바라보는 대면형 주방을 좀 하고 싶어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이 마당 뷰와 어울릴 만한 따뜻한 톤으로 꾸며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능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좀 완벽하게 다 잡은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설계하고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현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관문을 열고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보이게 되는데 사실 1, 2층 합쳐서 8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좁은 현관을 가지고 있는데 컬러까지 좀 어둡다 보니까 더 좁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신발장이 하프장으로밖에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창호가 있어서 빛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우선 가장 문제인 이 수납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그 하프장 대신 이 키 큰 장으로 현관까지 쭉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5인 가족이 사용해도 충분한 그 수납량을 갖춘 신발장을 만들었고, 좀 어두운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명도 좀 많이 달아서 이 부분이 좀 밝게, 그리고 이 벽과 바닥과 이 신발장 톤을 좀 환한 톤으로 맞춰서 좁게 느껴지지 않게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자, 주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방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아일랜드 앞쪽에 벽이 내력벽이거든요. 그 옆으로 가벽이 있었습니다. 가벽이 약 2m 정도 있어서 거실에서 봤을 때 원래 기존 주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내력벽 안쪽에 기역자의 형태로 본주방이 있었고, 그 앞에 조그만한 1m 50 정도 되는 아일랜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에 다이닝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뒤쪽에는 주방 발코니로 나가는 발코니 창이 있었습니다. 기존 구조를 보면은 문제점이 주방은 굉장히 협소하고 거실과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이닝 공간이 굉장히 넓은 불필요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가로폭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기존 주방에서 대면형 주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주방 뒤쪽을 그대로 냉장고를 놓는 키 큰 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쪽에다가 아일랜드를 두고 이 앞쪽에 다이닝 공간을 넓게 가져가는 구조,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한 넓게 아일랜드를 가로 형태로 두고 그 옆에 식탁을 두고 이 뒤쪽을 완벽하게 수납으로 싹 가져가는 구조, 이 2가지였는데 저는 첫 번째 구조를 추천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 세로 폭이 약 3,60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일랜드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물론 거실 TV까지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대면형 주방이라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가열대와 개수대를 놓는 이 아일랜드라고 하기에는 동선을 확보하고 나면 2m 80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작은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는 아일랜드든 식탁이든 큰 장이든 이런 부분들을 가로로 세우는 게 훨씬 공간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가열대와 개수대를 갖추고 있는 아일랜드는 약 3m 30 정도 되는 아일랜드고, 제 앞에 있는 이 식탁은 1m 60 정도 되는 식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옆에 동선이 1m가 넘는 동선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을 좀 극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뒤쪽에는 냉장고와 뭐 수납장, 그 다음에 오븐, 그리고 홈바까지 갖춘 좀 완벽한 메인 주방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이 간살 중문은 저희가 주방 발코니를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게 되면 보조 주방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식탁 관련해서 좀 디테일 하나를 좀 설명드릴까 하거든요. 거실에서 봤을 때 이 아일랜드와 식탁이 하나처럼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식탁을 아일랜드에 썼던 상판 자재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저희가 하나처럼 보이기를 원해서 이 식탁이 아일랜드에 좀 박혀있는 듯한 좀 디자인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식탁을 만들 때 이 앞스라를 맞추고 이 식탁 사이즈를 딱 850 정도만 설정을 해서 이 나머지 공간을 이 안쪽 동선을 확보하는 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쪽에 앉았을 때 기존의 아일랜드에서 이 키 큰 장까지의 동선은 1000에서 11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 라인에 맞춰서 식탁을 설계했다면 이 뒤쪽으로 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니 사람이 앉아도 충분히 뒤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5인 가족이잖아요. 근데 왜 4인 가족으로 식탁을 구성했냐라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 사실 주로 쓰는 분들은 3인에서 4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6인 식탁은 2m가 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동선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방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 고객님, 아내분께서 불편해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5인이 식사를 하실 때는 의자만 하나 추가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충분한 넓이를 가진 그런 식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주방 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은 마당이 굉장히 예쁜 집입니다. 원래 기존에 살던 고객님께서 석재 회사의 대표님이셨대요. 그래서 이 조경에 굉장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마당에 나무와 이 돌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조경을 이루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저희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상판, 도어, 타일 같은 것들을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돌, 나무 느낌이 날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했거든요. 우선 이 상판을 보시면은 트레버틴 느낌이 나는 이날코 제품의 지오 크레마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돌 느낌이 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제 뒤쪽에 보면 이 LPM이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결이 없는 걸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나무 느낌이 날 수 있게 시온텍의 연 리얼 오크라는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무늬도 그렇고 나무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수대 옆쪽 벽면, 물이 튀기 때문에 좀 관리하기 좋은 1200에 600각 타일을 써서 최대한 이질감 없이 바닥과 비슷한 자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당 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창호를 설계를 할 때 비대칭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당 뷰를 볼 때 창호의 이 분절 라인이 가장 안 보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1대 2대 1로 설계를 하면 양쪽으로 개폐가 돼서 환기하는 데 더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사실 창호를 한쪽만 열고 닫고 하시는 부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한쪽으로 열어서 가져가되 마당 뷰를 볼 수 있는 이 뷰를 좀 크게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튼을 이렇게 치게 되면 완벽하게 창호에 분절 없이 마당을 볼 수 있고 감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당을 보실 때 좀 더 무드 있게 감상하실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트월 하부 쪽을 보시면은 타일로 마감을 해놨는데, 이 타일을 설정을 할 때 주방 아일랜드 세라믹과 가장 비슷한 타일을 선택을 했어요. 윤현상제의 플로우 베이지라는 타일을 선택을 해서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게 만들었고, 지금 이쪽 장 보시면은 청소기도 수납할 수 있고 책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장의 도어도 주방 도어와 똑같은 시온텍의 연 리얼 오크로 설정을 해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에서 이 아트월 쪽을 바라봤을 때 이 바위 위에 나무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느낌을 주려고 마당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따님방과 안방 사이에 있는 복도입니다. 원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에 가벽이 쳐져 있었고, 제 우측에 있던 따님방이 원래 기존에는 안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안방 화장실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출입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쪽은 막혀 있었고, 서브 방이 안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복도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부부가 이 안방을 사용하면서 옆에 방까지 서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안방을 따님방으로 내어드리고, 안방 안쪽에서 안방 화장실로 갈 수 있는 이 도어를 막아서 벽을 쳐드렸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었고, 따님방에서 바로 앞에 거실, 욕실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서브 방이었던 곳을 안방으로 만들어서 뒤쪽에다가 문을 달아서 바로 화장대와 화장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가벽을 없애고 이 복도를 좀 길게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장입니다. 장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공간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이 장이 이 키 큰 장으로 위에까지 설계가 되었다면
보다 조금 공간이 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프장을 선택을 했고, 이 하프장을 설계를 하면서 제 우측에는 화장대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방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머리도 말리고 화장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 지금 이쪽 부분에는 저희가 깔끔하게 서랍으로만 마감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공용부에서 바라봤을 때 예뻐야 되기 때문에 오브제를 놓을 수 있게, 그리고 이 LPM 재질도 주방과 거실에서 썼던 그 나무 재질로 저희가 마감을 해서 보다 더 심미적으로 이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방 욕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욕실은 창호가 욕실의 한가운데에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예전 주택에는 창호가 이 환기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창호 때문에 결로 현상도 생기고, 그리고 욕실 내부가 좀 너무 춥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는 과감하게 창호를 없애고 단열을 잘 해놓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될 수 있게 퓨센트 제품을 천정에 매립을 해서 그 부분도 잡아드렸고, 기존에는 제 뒤쪽에 있는 부분이 욕조,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욕조가 필요 없고 좀 넓고 쾌적한 욕실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욕조를 과감하게 없애고 이 부분에 조적 세면대를 만들어 드리고, 위쪽에는 하프로 거울을 달아서 보다 더 공간이 넓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익산 주택 현장에도 썼던 비가 내리는 듯한 그런 타일을 좀 시공을 했거든요. 1200에 600각 타일이고 윤영상제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보다 더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욕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거실 화장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 거실 화장실부터 설명을 드리면, 문이 지금 복도 라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한 1m에서 1m 50 안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문에 맞춰서 옆쪽 공간에는 긴다리 세면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바로 세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 기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부분 조적벽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조적벽이 없었고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하게 세면대를 2개를 놓고 쓰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면대 공간을 확장을 했습니다. 문을 앞에다 달고 약 2m 정도 되는 조적 세면대를 문 바로 옆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가벽을 세워서 반건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옆쪽으로 양변기 쪽부터는 단차가 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습식, 이쪽 부분은 건식으로 쓸 수 있게 설계를 했고, 자, 주택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양변기를 좀 옮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앞으로 주택 인테리어를 할 때 이런 부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 1층 밑에 뭐 다른 지하나 이런 다른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수를 다시 하기 위해서 바닥을 다 걷어냈을 때 이 양변기 배관을 왼쪽으로 조금 옮기는 일은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기를 왼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세면대가 길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기능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욕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원래 기존의 계단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입구 쪽에 거실로 향하는 입구와 그리고 주방 쪽으로 향하는 입구, 이렇게 이 부분이 보다 더 열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식탁 옆에서 계단이 너무 오픈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개방감을 좀 가져가고 싶어서 이 벽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 계단 쪽이 잘 보이지 않게 설계를 하고, 이 하부에는 오브제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원목을 사용을 해가지고 오브제를 올려놓는 공간으로 표현을 했고, 입구는 이쪽 한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계단판을 보시면 이 오브제를 올려놓는 선반과 똑같은 오크 집성목 자재를 써가지고 계단판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약간 어두운 계단이었는데 저희가 발목등도 설치를 하고 상부에 매입등을 달아서 보다 환한 그런 계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2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은 방 2칸과 보일러실,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따님께서 서울에서 가끔 집에 왔을 때 거주할 예정이고, 게스트들도 이 2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원래는 이 2층의 문제가 이 벽 하부 쪽에 굉장히 곰팡이가 많이 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심이 들었던 게 천장 누수보다는 혹시 이 베란다 이 발코니 쪽에서 누수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기존의 발코니 바닥은 타일로 깔려져 있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겪다 보니까 타일이 탈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구배가 조금 틀어지면서 이 집 쪽으로 빗물이 고이는 현상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 집 벽 쪽으로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 안쪽으로 방수층이 약해지면서 집 안으로 습이 침투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 안쪽에 곰팡이가 많이 피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전부 다 드러낸 다음에 방수를 다시 잡고 그 다음에 구배를 지금 이 발코니를 보시면 양쪽으로 빗물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배관이 있거든요. 저쪽을 기점으로 저희가 구배를 새로 잡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빗물이 떨어졌을 때 이 우측과 좌측으로 빗물이 쫙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다시 해서 시공을 하였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타일보다 조금 더 내구성이 좋고 두께감이 있는 돌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빗물 누수를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1층에 천정에도 누수가 조금 있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옆쪽에 기와가 있어요. 기와가 플라스틱 기와입니다. 기와들도 오래되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면서 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빗물이 침투를 해서 누수가 생긴 경우인데 저희가 이 부분도 지붕 보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천정 누수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기능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아드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주택을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누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천정 누수라고 하면은 지붕 쪽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바닥에 이 벽 쪽에 있는 누수가 발견이 되면 발코니 쪽에서 습이 들어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실 때 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외부가 잘 보인다는 점, 정원이나 뭐 2층 테라스나 이런 것들도 내부 인테리어와 연계성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시면 좋다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내부 인테리어를 외부와 어우러지게 하시면 보다 더 좋은 공간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공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20이었습니다.